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탑 200일 사실은 그 추운 겨울날 얼음 20cm가 넘는 얼음을 깨고 올라간 우리 두 동지가 저 위에서 그 장마를 거치고 이 대학볕 아래 지금 종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대학볕 아래에서 건강 잃지 않고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 동지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힘찬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투쟁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 좀 더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우리 투쟁하는 사람 동지들한테는 좀 가혹하기도 합니다. 동지들은 어쩔 수 있습니까? 투쟁은 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우리 목표 속에서 연대하고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민중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에서 우리 박동익 동지가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산다는 것이 이 땅, 이 사회에서 이만큼 힘들다는 것. 하지만 우리 동지들 동지손 놓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서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지들, 우리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간 우리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복상. 복상바로 희망의 노래, 전진의 노래, 희망의 노래 이민현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적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민주청 서울지역본부 노명우 수석부본부장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박현숙 상임대표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혹시? 예예. 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조희연 공동의장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낭함께 사무총장이신 진광수 목사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에 네, 저 뒤에도 있는데 우리 구공농성하고 있는 여민이 오수영 조합원 197일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장기투쟁도 하고 정리해온 투쟁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동지들 계신데요. 먼저 공투당 최일배 의장 동지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공농성 171일 만에
우리 동지들 무사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쌍용자동차 복기성 동지, 비정규 수석부지회장 동지와 우리 한상규 동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동지들 아마 이야기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비정규 연대회의 공동의장이신 김호중 동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합진보당 유서지 최고위원과 노우정 동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무보면연맹 보호고지민노조의 고성진 위원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 동지들 많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연맹의 사무처장님이신 이경욱 동지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입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기자회견에 여는 말씀으로 그분 동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기혁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연맹 위원장 맡은 강기혁입니다. 5년하고도 8개월입니다. 계절이 23번이 바뀌고 있습니다. 5년 8개월 동안 우리 세는 동지들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길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정말로 소중한 5년 8개월을 이 길바닥에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누구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체 협약이지만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려지는 우리 학습지 동지들한테는 지난 5년 8개월을 길바닥에서 투쟁하면서 반드시 쟁취해야만 소중한 가치요, 내 목숨과도 맞바꿀 수밖에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지난 5년 8개월 동안 우리 끊임없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투쟁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종탑에 올라가 있는 우리 동지들은 200일이 됩니다. 많은 동지들이 더 이상 땅에서 투쟁을 할 수 없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동지들이 이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이제 다시금 땅에서 힘있게 투쟁을 결의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종탑에 올라와서 종탑에서 농성하는 우리 동지들에게 이제 건강을 너무 많이 해치기 때문에 내려가서 길게 바라보면서 다시금 10년을 바라보면서 투쟁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종탑에 있는 우리 동지들은 도저히 해운대 산업복지과 기존에 있었던 단체만 원상 회복하지 않는 한 내려올 수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서울시내에서 전동이 2만 몇천 번 칠 때 우리 종탑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천막에 올 때까지 번개가 들어와서 이렇게 죽나보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공포심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9월이면은 태풍이
마지막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경고 겸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제 교섭이 3일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 공투본도 공대위도 이번 교섭이 마지막 교섭이라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까지 반드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종탑에 있는 우리 동지들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게 하고 수많은 투쟁하는 동지들한테 희망을 주는 승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동지들, 이 며칠 동안 이번 주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200일 집중투쟁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섭과 투쟁을 정말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 문제 저희들이 원하는, 저희들 정말로 지극히 상식적으로 요구하는 이 문제 모든 투쟁하는 동지들 희망을 만드는 투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힘 잃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금 강규영 위원장님께서 어제부터 교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섭과 투쟁은 양날개와 같습니다. 함께 투쟁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교섭은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섭만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투쟁만 해서 되는 문제도 또한 아닙니다. 우리 힘차게 교섭이 힘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쟁 또한 힘차게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서울지역본부 노명호 수석부본부장 모시고 힘찬 여는 말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수석부본부장 노명호입니다. 자금의 한국의 현실을 보면 보호받아야 될 대상과 그 권리를 존중해야 될 대상과 불법과 온갖 못된 짓거리를 하면서도 보호되고 있는 두 가지 잣대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가림막을 통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노송동생 1800의 농성을 하면서도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호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존중되고 이들이 제대로 자기 권리를 찾을 때만이 한국의 모든 질서와 모든 평등이 또는 사회적 보호가 사회적 평등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노기업 동지들은 탑에 올라간 지 벌써 200여일과 1870여일의 길거리 농생이 되어도 아직까지도 세상은 이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이라는 이유로 터부시되고 경시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재능교육 사측과 투쟁에 기점을 놓고 승리적 협상을 하여 반드시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권리와 제대로 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있는 동지들이 힘껏 밀어주고 공조하고 함께 연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면 이 투쟁 승리합니다. 이번 추석 반드시 이 동지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의 품에서 명절을 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힘껏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안하겠습니다. 종탑농성 200일 사회적 연대로 세력투쟁 승리하자! 승리하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뒷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이를 싸웠다
박성훈 회장은 재능사태 즉각 해결하라! 예, 계속해서 연대의 말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 모시고 연대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200일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친 죄밖에 없는 두 여성 비정규 노동자가 흉탑에 올라간 지 이제 사흘 후면 200일입니다. 박성훈 회장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 종탑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졸여질 정도로 노동계에 대한 죄송함과 함께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하는데 건강도 건강이지만 바람은 삐끗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저 위험한 공간, 저기는 하늘 감옥이고 사지입니다. 박성훈 회장님, 재능교육, 교육 그룹이지 않습니까? 이런 반교육적인 처사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우리 재능동지들의 투쟁,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투쟁입니다. 1999년 역사적인 파업과 합법노조 결성으로 이 땅 비정규 투쟁에 기치를 올렸던 투쟁이고 2000년 7월 27일 최초의 단협 체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역사의 신기원을 이뤄낸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동지들입니다. 이 동지들이 2007년에 한 번 더 단협갱신을 하고 지금 해지된 채로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헌법 33조 노동삼권 보장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200만이 넘는 노동인권을 박탈당한 우리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들 사람 대우받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1천만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로 하향 평준화 되는 이 개미지옥 현실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게 특수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대표되는 악질적인 비정규직 고용 행태들입니다. 법적인 사회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함부로 자르기 위해서 일회용품처럼 대우할 수 있는 그런 고용 형태로 비정규직 양산되고 남용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큰 기업들 앞장섰습니다. 삼성현대뿐만 아니라 재능을 위시한 교육그룹들 다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아무리 강조하면 뭐합니까? 비정규직이 1000만이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250만인데 그깟 빛 좋은 계산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200여일에 가깝게 중차운동선 투쟁을 해온 오수영 연민이 두 동지 어깨에만 십자가처럼 이렇게 이 무거운 짐을 얹어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성훈 회장이 직접 이제 사용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합법적인 단협을 2차례나 맺었고 이미 실정법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노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노조 인정하지 않고 박성훈 회장 이 사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 바보 같은 사용자라면 퇴진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절한 정말 우리 두동지에 대한 재능동지들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서 재능사측이 이제 전향적인 대책을 이번 집중대회에서 낼 것을 정말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를 위해서 전국의 30여 개 비정규 노동단체들도 재능투쟁에 좀 더 힘껏 연대해서 이 싸움이 200일 종단동성을 넘기지 않고 추석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대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한테는 영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치의 사전적인 의미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2000일이 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투쟁을 지속해 왔는데도 못 본 척,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영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해결돼야 될 시점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평등교육실을 위한 학부모회 박전숙 상임대표님 모시고 연대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등교육 시도를 위한 정도훈련소에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제90권 정치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학부모운동 대표입니다. 이번에 사회적 연대를 호소하는 진흥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넘게 거리에서 그리고 지금 2년 가까이 경찰에서 보건수술을 하고 있는 오수영 명의 동지, 저는 이 동지들을 보면서 올 여름 폭우와 폭우 속에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이 동지들의 수준을 느꼈습니다. 이 뜨거운 폭염에 제가 느끼고 거리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시간에도 온갖 날아갈 수 없는 이 높은 돌탑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어떻게 보면 고립된 수준을 벌이고 있는 이 동지들에게 우리는 어떤 힘이 되어줘야 되는지 정말 반성문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두 여성 동지들이 저 높고 위태로운 고공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동지들이 6년 가까이 거리에서 투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늘까지 올라가서 투쟁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 동지들이 투쟁해서 그리고 올 추석이 되기 전에 내려와서 함께 가족과 보낼 수 있고 동지들과 함께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연대해서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있는 가정에서 또는 저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회적 연대로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 동지들, 기자 여러분, 오늘 날씨도 덥고 기자회견도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공지라고 해도 되겠죠? 예, 양해해 주시고요. 저기 우리 기자 동지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9월을 꽤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근데 날씨 덥고 힘들지만 함께 웃으면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주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자! 인정하라! 단체협약 원상회복 재능투쟁 승리하자! 하나 더 하고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탄농사 200일 사회적 연대로 재능투쟁 승리하자! 예, 바로 다음 말씀해 주신 우리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주희연 공동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공교육부장으로 이런 투쟁 현장에 많이 공개되고 강론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투쟁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때로는 자신의 인내를 실험하는 방식으로 동탑에서 철탑에서 수백일을 농성해야 되고 2000일에 가까운 12월이면 2000일이 되는데 2000일을 투쟁해야 되는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의 기업 한국의 자본의 비인간성과 잔인함과 가혹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사회가 벼랑 끝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벼랑 끝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 투쟁을 할 때에만이 자본은, 정부는, 공권력은, 법원은 조그만 병청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사실 2000일을 얘기하고 정탑에서 200일을 얘기하는 이 200일 현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가혹함과 잔인함과 비인간성을 얘기하는 수치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쟁에서 언제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는 법과 정부와 노동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작년 12월에 행정법원에서 박숙지와 같은 특수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병승 동지의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법원이 판결합니다. 그러나 자본은 그것을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는 이것을 전혀 도외시합니다. 한국의 의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느낄 순간에야 비로소 조금 움직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선진국을 얘기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얘기를 했던 선진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일쯤 투쟁하면 의회의 문이 열리는, 공권력의 문이 열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향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근대 이후 노동운동의 역사를 볼 때 자본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자본의 전략은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저는 오늘의 기자회견의 제목이 사회적 연대 모소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너무 눈에 띕니다. 사회적 연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또 재능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두 그룹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합쳐야 됩니다. 진보정당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합쳐야 됩니다. 지하철 파업을 하면 시민의 방록을 묶는다고 노동자와 시민을 분열시킵니다. 당연히 사회적 연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의 정신이 널리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극동의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 내부가 합치지 못하면서 연대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떤 개인의 의지용이 아니라 무조건 먼저 하나로 투쟁하고 그 투쟁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계산할 것 계산해도 됩니다. 평가해도 됩니다. 지금 평가하려 들려거나 지금 하지 않아도 동지들 우리가 먼저 낫게 합시다. 그리고 연대를 요구합시다. 함께 합시다. 동지들 다음 동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함께 사무총장이신 진만수 목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난함께는 고난받기를 함께하는 기독교 사회운동 그래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에게 혹은 우리 단체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문제에 교회가 관여하려고 하느냐? 왜 교회 문제가 아닌데 왜 목사가 거기에 가서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종탑 위에 9명의 여성 노동자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교회의 문제이고 종교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 이 자리에 더 열심히 나와야 하는 까닭은 바로 6년째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저 재능조직의 하이고 노동자들 그들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능교육, 쌍용자동차, 콘치콘테, 골든브릿지 이 모든 노동자들의 싸움,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문제는 바로 우리 종교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연대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노동농성장에 와서 설교나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평생을 설교로 살아가는 저와 같은 목사들보다 훨씬 더 이야기 잘하는 우리 노동자 분들 앞에서 과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난감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사로서 이런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자본가들처럼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에 버덕된 이 부유한 권력처럼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노동조과 같은 이런 자본과 정권의 나팔수와 같은 이런 쓰레기 언론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서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동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한 뜻으로 함께 싸우고 있는 동지에 대한 신뢰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 사회자와 권지훈련 교수님이 합쳐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동지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년째 거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함께 싸웠던 사랑하는 동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함께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진실이 이긴다고 하는, 정의가 이긴다고 하는 이 희망을 놓치지 않을 때, 그 희망을 우리가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 희망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 기자회견 자리는 연대하는 자리라고 듣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조중동과 같은 이런 정권에 나팔 수도 없고 늘 자본의 편인 폭력정찰도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바로 사랑의 연대입니다. 시대에 고난당하고 시대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연대, 이 연대가 우리의 싸움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내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정탑국의 200년 앞두고 열리고 있는 기자회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을 극대화하여 마침내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참된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구호 4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덥지만 이열치열이라고 아시죠? 예, 한번 힘차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이를 싸웠다! 박성훈 회장은 전상태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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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탄농성 200일 사회적 연대로 재능투쟁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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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원상회복 재능투쟁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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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조합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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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듣겠습니다. 분들 조금 적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사람의 공동노동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국노동 재능기구 선생님들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규제 신청에 수서 대리해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용 동지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진하게 3분 동안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법상 노동자이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해서 학습지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계약해준 홍보를 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이고 유효이다. 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그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뭔가 좀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이번에 2월 6일 오수영 여민이 제가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말을 듣고 대화했던 사람들이 종탑 위에 올라가서 공공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두 동지들은 저 높은 종탑 위에 올라가야 했을까요? 그분들이 기사에 쓴 내용을 읽었습니다. 학생들 대립지구 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논의를 하다가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때문에 두 분이 종탑에 올라갈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종탑에 올라간 지도 200일이 가까웁니다. 그동안 시청 광장에서도 이곳에서도 회사가 매번 현수막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회사는 해직교사 11명 전원을 즉시 복귀시키고 즉시 단체 교섭을 시작하겠습니다. 밑에는 경제회사 대표 눈높이 교사 강조수는 재능교육 기관의 영업 방해액이 즉각 불가능합니다. 회사는 마치 자신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교사들을 복직시키고 단체학을 체계할 위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교육이 학습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서 해고한 조합원은 11명이 아니라 12명입니다. 한 명의 동지가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분에 대해서 복직이라는 원상 회복을 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 10월 일방적으로 해지한 단협에 대해서 종자의 단협이 유효함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섭을 시작하지 않는 한 회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렇게 강종숙 조합원, 학습지노조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 재능지구 조합원 학습지 노조를 위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저와 같이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기망적인 플래카드를 내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습지노조 교사들의 문제, 올라가신 두 동지의 문제는 단순히 두 동지의 문제, 학습지노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만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누가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하는 문제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법이 원래 보호하고자 했던 노동자를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고용해야 될 노동자들을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하고 기간제인 교사로 채용하고 기간제인 근로자로 채용하는 그러한 왜곡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외면한다면 나 또한 부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고 나의 가족들, 내가 앞으로 가지게 될 아이들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울산 철탑 고공농성하는 최명순 동지가 민주노총에 인사사항을 있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요구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몸이 쉬어야 될 때는 몸이 쉬고, 마음이 쉬어야 될 때는 마음이 쉬어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강부터 챙기시라 말씀. 그래야 끝까지 투쟁할 수 있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동지들 계시는데요. 쌍용차 철탑에서, 쌍용차 공장 앞에서 철탑 농성을 하던 우리 목기송 동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요. 예, 연대의 말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정기재 오정국입니다. 어제 동탑에 있는 동지에게 메시지 하나 받았습니다. 저에 대한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가능을 그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입니다. 연일 30도로 오르내는 대학 끝을 고스란히 덮어쓰고 있는 수명의 노동자들이 저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방치한 지에 200일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씨가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빨아뭉갠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저 높은 곳 동탑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울산의 비정규직 노동 2명이 철탑에서 내려왔습니다. 훨씬 더 이전에 저희들 쌍용차 노동자들은 반년의 고군분투를 마무리하고 눈물을 머금고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 여름까지 수없이 높은 곳의 농성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또다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야만적인 모습을 오늘 고발하려 합니다. 혹독한 주의와 살인적인 더위가 동탑을 지나간 200일 동안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는 이 사회와 대능자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철탑과 동탑에 올라 법을 지키고 최소한의 원상회복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이 시간에도 자본가들 노동자들 착취하며 그런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능자본을 고발하고 이탈하는 것을 넘어서 이 썩어 빠진 거꾸로 된 세상을 엎어버릴 투쟁을 다시금 처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 노동자들의 고발을 받아내는 간통도 없고 제도도 그 어떤 안전표도 없기 때문에 투쟁으로 돌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높은 건물 그들의 자본에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속도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요구가 관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갑시다.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나올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훔치고 단결하는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저 또한 흔들리면 시장길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해치겠습니다. 한철벽,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복지 반드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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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71일 동안 우리 철탑농성에서 하셨는데요. 조금 더 하시는 동지들입니다. 고안하고 우리 동지들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라! 노동자! 입증하라! 예, 재능교육지부 지부장이신 오세영 동지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96일 동차를 살고 있습니다. 연미 수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동기들 반갑습니다. 여민이 동지랑 같이 동탑에서 살고 있는 오세영입니다. 수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행! 오늘로 196일차입니다. 지난 2월 6일 처음 동탑에 올라왔을 때 하늘에 많은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고공에 올라갔던 선배 동지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도 겨울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먼저 내려가신 동지들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새로운 힘을 발휘하면서 아래에 내려가신 동지들도 있습니다. 고공에 저희만 남았습니다. 저는 고공에 저희 말고 다른 동지들이 있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서 세상을 향해 소리쳐야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세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200일이 가까워지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 여민이 동지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지들 전화를 받으면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힘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섭 기간입니다. 지난 주에 교섭을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여민이 동지가 채용계를 찾았습니다. 채용계를 올려달라고 밑에 있는 동지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혈뇨를 맞고 어제 밤새 너무 추워서 달달 떨었다고. 아파도 옆에 있는 제가 걱정이 될까봐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알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00일을 앞두고 적당히 단체하다 원상회복 없이 땅으로 내려갈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교섭을 앞두고 저희의 건강 상태 때문에 교섭을 하는 동지들이 마음이 조급해질까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좀 나아져서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성 신우신염이라고 합니다. 동기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1년도에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가 사망 확률 60%를 얘기했지만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후유증으로 심부전증이 오거나 폐와 심장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후유증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있었고 많은 동지들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게 다시 희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섭습니다. 항생제 가루약을 먹고 몸에 수액을 투여받았지만 병원에 갈 수는 없습니다. 심장이 망가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저는 더 두렵습니다. 거리에서 2000일을 싸우면서 동탑에서 196일을 있으면서 우리가 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늘 아래에 있는 동지들 집에도 가지 못하고 온갖 소리 들어가면서 사측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보다 밑에 있는 동지들이, 그리고 9년째, 8년째, 5년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지들이 있어서 힘들지만 하루하루 투쟁했습니다. 난간 없는 종탑에서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건강상의 이유나 내 마음이 무너져서 포기하는 걸로 가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동지들, 너무 걱정 끼쳐드리는 발언을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몸이 조금 정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동지들, 저희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내려가면 2000일과 200일의 고통과 한숨이 온몸에 고스란히 남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단체협약 원상 회복하고 해보자 전원 원칙 복직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잘 버텨주는 우리 조합원들과 그리고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여러 동지들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굳건하게 버텨서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자리 그대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돌아설까요? 네, 돌아서겠습니다. 자, 동지들 함께한다는 의미로 여민희 동지, 그리고 오수영 동지, 네, 희망과 꿈이 우리 희망과 꿈과 같죠? 맞나요? 네! 동지들 같다면 함께 연대합시다. 힘차게 연대하는 것만이 이 투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우리 정의당 부대표이신 부대표분과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우리 최고위원님 두 분이서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문정원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되었던 자치협약을 회복하고 쫓겨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 2013년 2월 6일 설날을 나흘 앞둔 날 영하 17도 무척이나 추운 날 두 여성 노동자들이 얼음 지붕을 뚫고 해화동 성당 종탑 위로 올랐다. 재능교육 조합원들이 거리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875일이 되는 날이었다. 8월 24일이면 난간 없는 종탑에서 생활한 지 200일이다. 성당의 종소리가 아침을 깨우고 정오를 알리고 무뎌진 경건을 일깨우듯이 거리로 밀려난 재능교육 조합원들의 상황을 좀 더 알리고 싶었다. 어쩌면 세상이 많이 서운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5년이 넘도록 거리에서 잠을 자며 세상을 향해 소리쳤지만 메아리 소리는 미미했고 회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2007년 12월 21일 재능교육의 조합원들이 임금 삭감을 반대하며 해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거리 농성을 시작했다. 회사는 구사대를 동원하여 농성장을 짓밟았다. 유명 카페를 사들여 여성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강간 협박을 했다. 승용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주저앉은 조합원을 사고로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살림살이에 압류딱지를 붙였고 청약 저축 폭탄까지 가압류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채무 불이행 등재 신청을 하여 조합원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노조 사무실 집기를 실어가고 노동조합 방송차량과 조합위원장의 승용차를 압류하여 경매 처분했다.
교사들의 뒷담과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서러움의 끝에서 쟁취해낸 단체의 벽을 2008년 11월 파기했다. 전임자를 해고하고 노조사무실을 폐쇄했다. 급기야 2010년 12월 31일에는 노동조합을 지키려는 전국의 조합원들을 전원 해고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 세상의 가장자리로 삶의 영역의 면들이로 밀려났다. 노동조합이 없는 지금 현장에는 유령 회원들이 교사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허위 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 그만둔 회원들의 교육비를 교사들에게 강제로 납부케 하고 미수금된 교육비를 급여해서 공개한다. 종탑에 오른 지 6개월이 넘었다.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 간단한 강한용 물품을 챙겨 종탑으로 올랐다. 추위가 송곳처럼 온몸을 파고들 때에는 어서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주변 야생의 연두빛이 번져갈 때에는 우리에게도 봄이 오리라 기대했다. 얼음을 깨어 걷어내고 몸을 눕혔던 자리가 이제는 한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다. 날씨만큼 무서운 것도 없구나. 밤새 퍼붓는 장대비와 번개, 천둥이 공포했다. 길고 길었던 장마도 끝나고 태풍이 곧 닥칠 것이다. 텐트를 더 꽉 묶고 내어야겠다. 아이를 꼭 안아보고 싶다. 후기를 걸어보고 싶다. 마구 내달려보고 싶다. 높이 뛰어보고 싶다.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먹고 싶다. 사람들이 사는 영역으로 돌아가고 싶다. 무엇보다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되었던 단체 여각을 회복하고 쫓겨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신명나는 일터를 다시 만들고 싶다. 다시 노동조합을 의사들의 희망이 되게 하고자 한다.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거리에서 6년을 외쳤다. 이미 비정규 노동자 최장기 투쟁 기록을 매일매일 갱신하고 있다. 종탑에서 삶을 버텨온 지 200일이다. 2000일을 넘긴 이 질긴 싸움, 하루라도 빨리 승리하여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호소한다. 2013년 8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재능교육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재능교육투쟁 사회적 연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결의문을 낭독해 주셨던 분들은 정의당의 문은정 부대표님, 통합진보당의 유선희 최고위원님, 그리고 전국 비정규연대회의 공동의장이신 김호중 동지였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종탑농성 200일 투쟁을 또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광화문에서 오늘 10시부터 1인 시위가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자리에서 아침, 점심, 저녁 1인 시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3일은 종탑농성 200일 투쟁을 이 자리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4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탑농성 200일 사회적 연대로 재능투쟁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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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을 싸웠다! 박성훈 회장은 재능사태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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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원상회복 재능투쟁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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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조합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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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긴 기자회견 우리 동지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 인사도 소개도 못 들으신 우리 동지들 계시는데요. 아, 여기 학습진노조 대중지구 황창원 직무대행님 자리에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우병희 킬트노트위원장이시고 서비스연맹 송영인 본부장님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쌍차 동지들도 간간히 보이고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연대 동지들도 보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수고하셨습니다.